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프린트 받았던 사람들은 프린트로 꺼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지금 요거 이것 좀 받으세요. 오늘 요거 좀 할 거예요. 야 오늘 요거를 통해서 여기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유형들 싹 다 완성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 번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한 번 하실 때 되게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 처음엔 분명히 이해 안 될 거거든요. 이해 안 되면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니네 걸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계속 그림으로 설명할 거라서 처음에는 분명히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같이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랑 프린트도 같이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 너네 데일리. 그거 남은 문제가 숙제. 거기서 한 8개인가 9개는 풀어줄 거니까 11개? 그 11개랑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그 숙제 남은 거 있죠? 그거 다 마무리 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알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턴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안 줬어 일부러. 하나 왜 모자라? 누가 2개 가져간 거 아니야? 거기 앞에 누가 2개 가져간 거 같은데? 왜냐면 나는 3개를 가지고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은 3개거든. 누가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일걸? 난가? 현정아 너 2개 가지고 있니? 답지? 얘가 2개 가지고 있네. 맨 뒤로 보내줘 상준이한테. 이것도 넘겨주고. 어? 왜 답지가 2개가 남지? 얘 왜 답지는 2개가 남아? 응. 아, 야 니네가 모자르지? 여기 있어. 그 2장은 나한테 있어. 자, 보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나 이거 숙제만 전달해주고 올 테니까 10초면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잠깐. 나 이거 숙제만 전달해주고 올게. 10분이라도 돼요. 10초. 다음 들어갈 건데 봐봐.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라. 다음 주부터는 3단원. 하나도 필요 없는 경우의 수를 중2 거부터 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 배우셨을 때부터의 그 마인드부터 싹 다 잡아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경우의 수로 한 2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6월 첫째 주가 될 건데요. 6월 첫째 주에 행렬을 나갈 겁니다. 그러면 6월 첫째 주에는 그때부터 시험 대비 보강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주 보강은 너네가 나간 게 없잖아. 그래서 시험 안 보고 첫 주 보강에는요, 그 조교쌤 없이 진도 보강으로 첫 주는 운영을 합니다. 첫 주는 진도 보강으로 해서 그 진도를 쫙 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렬 끝내면 둘째 주가 될 거예요. 그럼 둘째 주부터 내가 주 3회로 먼저 오셔서 시험은 보시되 그 시험을 본 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싹 다 분석을 하겠지. 내가 어디가 제일 많이 틀렸고 그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그 분석표를 부모님들께는 바로 발송이 될 거고요. 시험지는 바로 발송이 될 거고, 해설은 그때 우리 중간고사 때는 일요일날 오면은 시험 보고 바로 해설 보고 갔었잖아.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요, 일요일까지도 그냥 2주 동안 진도를 쫙 뺄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진도 다 나갈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까지 해가지고 진도 다 나갈 거고, 거기서 추가 진도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인화요구랑 선인구. 니네 둘은 최대 최소 들어가죠. 인화요구랑 선인구.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 거기는 따로 할 겁니다. 왜냐면 너네 빼고는 다 나갔어요. 너네 빼고는 중간고사 때 다 들어갔고, 인성여고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알겠죠? 3, 4차 방정식은 니네만 했기 때문에 더 할 거, 어차피 니네 연립 2차 방정식부터 해야 되잖아 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부터는 또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같이 듣는 걸로 합시다, 너네는. 알았죠? 인성은 같이 듣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시험 1주 전에 진도를 이 회독 다 끝낼 거거든요. 그럼 시험 1주 전에 다 끝낼 거야. 그럼 마지막 주간에 뭐 하냐? 그때 니네 미뤄뒀던 시험지 해설. 그 중에서 주요 문제들만 내가 싹싹싹 다 골라가지고 정규 때 해설을 합니다. 알겠죠? 내가 정규 때 해설을 하면 6월 넷째 주까지 꽉 찰 거야. 그럼 6월 넷째 주까지 꽉 차잖아? 그럼 니네 또 뭐예요? 나를 한두 번 보면 기말고사 봐요. 나를 한두 번 더 보면 기말고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보면 이제 니네 몇 학년? 예비고 2죠. 뭘 1학년이야. 2학기 되면은 중3 애들이 예비고 1이란 타이틀을 달고 걔네들 1학년 거잖아. 어쨌든 1학년. 너는 2학년. 그래서 너는 이제 고2. 그리고 내가 이제 고2 애들한테는 이번 1학기 끝나면 걔네 이제 미분적분 나오면 내가 그 얘기하죠. 니네 고3. 그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니네 2학기 되면 니네 이번 시험이 되게 빨리 끝나는 거 다 알죠? 다 첫째 주면 다 끝나잖아요. 7월 첫째 주면 다 끝나,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7월 5, 6일이면 다 끝나요. 그럼 바로 7월 7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날 진도를 나가면 니네가 나를 욕할 게 뻔하니까 7월 7일은 쉬는데 7월 9일이 그 주 금요일입니다. 그 주 금요일은 뭘 파티야? 파티를 하고 싶으면은 니네 중간고사 점수에 2배는 다 넘어와. 2배는 넘겨와. 2배는 넘겨와. 알았어? 2배는 넘겨와. 알았어? 야, 2배는 넘겨와. 적어도. 알았어? 니네 중간고사 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니네가 내 돈을 뜯고 싶으면, 그 내가 수요일날 얘기해준 걔네 중3, 중2 애들처럼 내 돈 뜯고 싶으면 점수를 잘 받아와. 알았지? 나는 강사잖아요. 나는 점수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점수가 다야. 알겠죠? 그러니까 점수 좀 잘 받아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클리닉 그 시간 보내드렸으니까 15명이거든요. 총 15명 대상이니까 그 15명 자리에 좀 신청 좀 하시고, 아직도 신청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좀, 야, 5월달에 좀 실력 키우려면은 5월달에 좀 지금 기회니까 지금 좀 많이 실력 좀 키우세요. 본인이 정규 때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제발 좀 잡아. 나를 1대1로 좀 괴롭히란 말이야, 일요일에. 알았어? 그런 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마특강 하시는 분들 5명 빠지지 마시고. 알았죠? 7시 반 빠지지 마. 5명. 니네 일부러 국어 끝나고 바로 오면 니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중간에 밥 시간 줬어. 밥 먹고 와. 알았죠? 그럼 밥 먹고 와. 국어 끝나고 째지 말고. 밥 먹고 와. 알았죠? 그래서 참고로 니네 째고 싶어도 나도 7시부터 7시 반까지 쉬거든요? 그러니까 째고 싶어도 어차피 못 째니까 밥 먹고 오세요. 그리고 별이랑 하진이는 빠지지 말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알았죠? 빠지지 말라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재로는 221쪽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시고 솔직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근해 분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근해 분리인데 나는 근해 분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근해 위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잘 봐. 오늘 내가 2시간 내내 할 얘기는요, 기준아. 적어도 지금 책 피자 221쪽 들어간다, 이제. 책부터 설명할 거예요. 책부터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다 볼 겁니다. 알겠죠? 책하고 프린트 볼 거야. 오늘 나가는 건 이게 다야. 이거 하면 프린트 할 거야. 바로 프린트인데 이 2개가 다거든요. 근데 나는요, 얘네들은요, 미리 얘기할게요. 한 문제 하고 밑에 문제 풀 시간 안 주고 바로 다음 거 계속 보여줄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계속 같은 거를 한 1시간 30분 정도를 내일이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 내내 내가 다양한 상황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니네가 이 유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에 집중할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드린 프린트 있죠?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프린트. 그것도 같이 꺼내놔. 걔랑 같이 하는 거야, 오늘. 그거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거니까 연습 문제라고 준 프린트 있죠? 걔 같이 꺼내놔라. 그리고 걔를
잘 이해하시고 남은 문제들을 싹 다 남은 시간 동안 풀 거예요. 싹 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니네는 학교 시험에서 5점짜리 하나는 맞추는 거예요. 이게 5점짜리야. 이건 꽤 세요. 배점도 세고요. 난이도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이거 제대로 정복 안 하는 애들 많아요. 다 틀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았냐 안 잡았냐가 관건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일부러 내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오늘 하는 거. 그래서 니네가 역대급으로 들어보지 못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해하는 게 목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공개 강의로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물론 니네 거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진짜 공개를 해놓을 겁니다. 부분 잘라가지고 몇 개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쇼츠로도 올리고 릴스로도 올리고 다 할 겁니다. 누가 봐요? 의외로 조회수 높아요. 아니 누가 봐요? 니네가 좀 보라고요. 그것만 잘라서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타임라인까지 해줄 테니까 보세요. 알았니? 여기까지는요. 그거 가지고 내가 타임라인까지 해줄 테니까. 알겠죠? 이런 사람이 어딨냐? 생각해보니까 나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조금 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같아요. 예린이 나 착해 나빠? 나 착해 나빠? 내적 발표는 그러니까 쟤 지금 나 나쁜데?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응? 자 읽으세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이 내용 자체로도 2시간을 끌려면 2시간을 끌고 6시간 끌려면 6시간 끌고 8시간 끌려면 8시간을 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됐죠?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관건입니다. 얘네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나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드러나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납득하신 후에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세요. 이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까먹어. 알겠지? 안 까먹게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알겠지? 공간은 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실근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근의 위치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근의 위치와 더불어서 같이 얘기하는 게 근의 부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의 근의 부호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주제고 이 근의 부호를 내가 지금부터 3개 상황으로 나눌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개 상황으로 나눠서 보는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그 근의 부호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건 이겁니다. 나는 2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때 이 2개의 실근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경우를 먼저 얘기하냐면 양수가 되는 경우를 얘기할 거야. 이거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거는 똑같이 2개의 실근을 갖기는 하는데 그때 여기는 요 2개의 실근이 둘 다 모여도 상관은 없냐면 둘 다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들을 갖게 하는 게 두 번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플러스야 둘 다 마이너스야. 그거의 마지막은 그냥 뭐야? 부호가? 짬뽕이야.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잡아주는 건 그냥 뭐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거 근의 부호가 뭐가 된다라는 얘기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반대가 돼. 이 세 가지를 잡아주시는 게 근의 부호의 시작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라고 치시고 그럼 여기도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시고 여기도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1번 어떤 상황부터 얘기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알파랑 베타라는 여기 2개의 실근을 가질 건데 얘가 다 누구보다 큰 것들을 얘기해 줄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인 거야. 양수라는 건 이 상황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의 실근을 찾을 거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을 똑같이 구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연습 많이 한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야.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x축과의 교점을 잡아서 알파, 베타 잡았는데 이번엔 얘네 둘 다 누구보다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냐면 여기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두 번째인 거야. 납득하셨죠? 여기까지는 다. 그림으로 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치? 왜냐면 0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거야. 됐어요? 둘이?
너도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 됐지? 예린이 됐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근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근이 음수가 되고 싶으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지? 그 얘기한 거야. 얘는 양수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그 얘기한 거야. 됐죠? 여기까지 했냐? 마지막? 현재 여기까지 됐죠? 네. 봄이 여기까지 됐지? 요즘 따라 멍을 많이 때리는 것 같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저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펜 가지고 놀고 있어.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준아, 이거 안 들으면 너가 나중에 등급 깔아주는 역할 돼. 너 애들한테 쿠션 될 거야. 너가 든든한 4등급, 5등급이 될 거야. 너 참고로 4등급, 5등급 되면은 테니스반 갈 줄 알아. 그 반 갈 줄 알아. 그 반은 4등급, 5등급 애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있는 반들이야.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거기 아닌 애들도 있지만, 그 반 가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어라, 너. 잘 집중해라. 그러니까 잘 집중하라고. 멍 때리지 말고. 기준 알았어? 니네 둘이 위험 요소야, 지금. 야, 너네 둘만 여기 없으면 여기 다 여자반이에요. 그것도 맞긴 해. 너네들만 없으면 여기 다 여자야. 거기 5시 반 타임은 남자애들 3명 있어. 성비가 5대5야, 거기는. 너네가 가면은 남자가 많아져, 그 반. 갈래? 근데 저는 그러면 어. 너무 빡세지는데. 그치.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는. 그니까. 그 반 가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알겠죠? 자, 여기 봐. 자, 여기 보세요. 자. 근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건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맞아, 여기까지 했냐? 그럼 0은 어디 있겠니? 얘네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보는 게 근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조건이에요. 맞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봅시다. 그럼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얘네들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얘네들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사실은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졌다라는 얘기부터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거는 얘 현재 2개의 실근을 가졌습니다부터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증명하셔야 되는 사실이 얘네들은 같이 봅니다. 그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야? 얘네 2개의 실근 가져요. 이거 지금 현재 증명해야 돼. 맞아요? 왜? 얘가 그냥 0보다 큰 2개의 실근을 갖는 거지. 얘가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안녕? 나 이런 생겼어요. 나 이런 행해요. 해도 얘는 현재 말은 되잖아. 0보다 크다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이런 그림이 돼버리면 얘가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없다라는 거는 근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얘는 현재 근을 못 갖습니다라는 상황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걔부터 없애버리는 게 지금부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일 거라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네들은 증명해야 되는 1번이 그래서 뭐냐? 얘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떤 거부터 증명해줘야 되냐면 실근이 2개 존재합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실근이 2개 있습니다를 증명해주는 게 3글자죠. 무슨 식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쓰는 게 판별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근 2개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게 판별식입니다. 그럼 니네 실근 2개 갔는데 그럼 니네가 많이 하는 생각은 판별식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야? 크기만 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 나 문제 잘 읽어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게 한다야. 실근이 2개다야. 실근이 2개다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근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얜 중근도 돼요. 중근도 엄밀히 따지면 2개예요. 그러니까 그 2개가 겹쳤으니까 하나 취급을 받는 것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얘기해야 됩니까? 크거나 같다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실근 2개가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증명했지? 그럼 두 번째로 증명해야 되는 거 뭐야? 그래, 그럼 근은 있대. 근데 그 근이 지금 현재 양수인 거를 증명하라가 첫 번째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이 두 번째로 판단하는 게 근의 부호예요.
그럼 니네 생각해봐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판단해봐. 이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중간에 무언가를 문자를 낄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근을 특정할 수는 없죠. 근의 공식을 해서도 좀 근이 애매하게 나오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근의 공식도 안 돼. 판별식이 안 돼. 그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뭐야? 얘는 방법이 없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뭘 판단하라 그러냐면 근의 부호를 판단하고 자빠지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그 두 번째 아이디어예요. 됐어요? 그럼 니네 앞에서 배웠던 되게 재밌는 내용 하나 있었지. 우리는 근은, 특히 2차 방정식의 근은 뭘 이용해서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자.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근의 부호를 판단할 거고 그 근을 실제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나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찾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합과 곱은 그래도 바로 계수로 드러나는 아이들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이었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이었던 알파, 베타. 얘네들로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네 둘을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주게 되면 그러면 바로 판단이 가능해. 왜? 둘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더한 거랑 곱한 거 싹 다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수밖에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음수야. 그럼 더한 건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두 근이 음수가 됐어. 더한 건 무조건 뭐가 돼? 음수지. 근데 곱한 거는 뭐가 돼? 양수가 된다. 부호가 확실하게 정해지긴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 부호만 알면 되거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범위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리만 알면 된다가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야? 여기 두 개의 실근이 양수다, 음수다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그 다음에 판별식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짬뽕을 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들 다 섞어서 만들어낸 얘네 셋의 공통범위가 생겨요. 그 얘네 셋의 공통범위가 저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 몇 명 애들 지금 현재 이제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어.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 내용 복습 하나도 안 해온 사람들, 중간고사 거 복습 안 돼 있는 사람들 특히,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다 모르는 사람들 특히 지금 현재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거 많이 쓴다고.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신청을 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나 15명인데 저번 주에 8이 날렸거든요? 강제로 신청하는 거, 강제로 저기 디텐션 보강하는 거 말고는 추가 클리닉을 위해서 내가 아침 시간만 잠깐 놀고 여기 와가지고 4시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강제로 나온 애들 말고 나 스스로 하겠습니다 애들이 내가 총 45명을 데리고 있는데 45명 중에 1명 나왔어. 1명. 선생님의 여가 시간을 보장해드리고 그걸 학원에서 여가 시간을 가지면 뭔 의미가 있니? 일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 일요일에 니네 그 시간표 줬어요. 1시간 단위로. 사진 아침에 갔잖아. 카톡방에도 있어요. 약간 좀 해봤는데 저 사람 굴리는 거 보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였어. 나는 나쁘지 않은 데는 흡수를 하는 편이에요. 나는 그건 좀 흡수를 좀 하는 편이에요. 뭐 어때? 어차피 다른 데선 다 한대. 그 양씨의 작품도 아니더만. 자기도 원래 어디 누군가가 하던 걸 자기도 따라한 거라고 하더만. 그럼 뭐 카피라이트가 없는데 뭐 어쩔 거야. 난 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봐. 앞에 막히는 거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랑 다른 거는 그 사람은 한 타임에 오는 인원수를 제한 안 했지만 난 5명이에요. 난 딱 5명만 제한해요. 알겠죠?
대신 그 5명이 1대1로 밀접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딱 5명이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5명을 제안했어요. 내가 그니까 저 인간보다 낫다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야. 자, 보세요. 시간이 언제라고? 1시간 단위라고 4시부터. 나 아침에 좀 자고 오자.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아침 9시. 나의 수면권을 뺏지 좀 마. 자, 여기 보세요. 밤에 많이 자면 일요일 날 하루 좀 늦잠 자겠다는데 왜 그것도. 자, 여기 보세요. 되는. 좋지 않아요. 나 원래 일요일날 출근 날이 아니야, 이제. 자, 여기 보세요. 나 오란 날에 원래 일요일날 쉴라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에휴.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결론. 얘는 AB, 별표. 그래서 이 AB가 두 개의 실근이 양수다, 음수다를 판단해 주는 건 그래서 판단 기준.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얘네 셋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약간 기억 못하겠다 싶은 거는 요것만 적어 놓으면 돼요. 이것만.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요것만 적으면 되고 위에 거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내가 이따가 문제들을 통해서 다 그림을 그리면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적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겠지? 만약에 까먹을 것 같다 싶으면 이것만 적어놔.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과 근계가 나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AB예요. 오케이. 자, 정리 다 하셨으면 펜 내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 여기까지 정리 다 됐나요? 다음 거 가볼까요? 이건 진짜 쉬워요. 마지막 건. 잘 봐. 근의 부호가 반대다지. 다시. 그럼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란 얘기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란 얘기지. 다시. 근데 더한 거를 가지고 부호 판단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얘 무조건 두 개 갖는다는 건 증명됐어 안 됐어? 얘 무조건 돼요. 왜냐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이거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 되려면 무조건 x축과는 얘는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하면 애초에 얘는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다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미 다 됐어. 근데 합으로는 부호 판단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합은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무조건 뭐죠?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뭐야? 뭐만 활용하면 끝나겠다야? 그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이 두 근의 뭐겠어? 곱이지. 그래서 근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얘는 하나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근의 곱이에요. 근의 부호 하나만 봐주면 되고 그게 0보다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작다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C 그냥 저거 하나만 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거 하나로 나머지 두 개 싹 다 증명이 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추상적이라서 뭔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대표형 4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표형 4번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쭉 가볼게요. 222쪽. 별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막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쭉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고 저 2차 방정식이 저기 1번, 2번, 3번을 다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저기에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을 싹 다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이거 절대 도움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림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쭉 가보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게 두 근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부터 얘기해달래요. 첫 번째 조건 두 근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양수가 된다. 다시. 그럼 여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을 거고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럼 나는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게 1번이에요. 얘네들이 일단 0보다 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지. 다시 그럼 0이 지금 현재 얘네 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0은
왼쪽이지. 그래서 0이 이쪽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1번은 얘네들이 일단은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게 확실하니요? 확실하진 않아? 이제는 확실하진 않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그림이 되면 확실하진 않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의 존재성부터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근 몇 개 갖는다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같이 적으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실근 두 개의 존재성. 이거부터 우리가 잡아주시는 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근 두 개가 있다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근 두 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1번. 그럼 얘부터 우리가 쫙 잡아줍니다. 그럼 실근 두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얘기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겠고 얘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뭘까? 실근 두 개를 갖는다의 기준이 바로 무슨 식을 활용하면 되는 걸까? 그치. 얘네들을 판별식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계산 완료됩니까? 얘는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기만 하면 돼요?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주시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그냥 판별식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실제 짝수 판별식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1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2K가 있을 건데 얘를 나는 반으로 나눈 거에 나는 일단 몇 제곱에서부터 출발하냐면 2제곱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맞아요? 짝수니까. 그러니까 1차 항의수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우리는 2차랑 상수를 곱한 것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저기 K제곱에서부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 K제곱에서 나는 마이너스 그대로 주면서 나오게 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겁니까? 실근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부터 풀어줘야 돼요?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몇 차 부등식 풀면 되니까 그대로 이거 몇 차씩 부등식 풀면 돼요? 2차 부등식 풀면 되니까 그냥 2차 부등식 해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2차 부등식 해결하니까 그래서 K- 얼마랑 그래서 첫 번째 얘 인수분해 해봐요. K- 얼마? 그 다음에 K 더하기 얼마? 1이니까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보여주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부터 우리가 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두 개 그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4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나와 아니면 안 나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는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잡으려면은 두 가지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잡아주면 돼요? 그치. 여기서부터 찾아주는 게 시작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얘부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잖아. 그럼 풀이죠. 그럼 풀로 정해지는 거는 딱 두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럼 플러스랑 플러스로 정해지게 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랑 플러스로 정해지게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두 근에 뭐를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부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건 두 근의 합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얘가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된 마이너스 2K가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부터 얘기해주면 돼요? 크다지. 왜냐하면 둘 다 양수라는 건 더한 것도 양수란 소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한 것도 양수가 될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얘부터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K가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0보다 어떻다? 작다만 보여주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더한 거랑 더불어서 곱한 것도 같이 얘기했을 때 얘네들을 곱한 건. 그러면 나는 여기 2차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나는 3K 더하기 4 나왔을 때 자, 양수입니다. 곱한 것도 무조건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까? 크다지. 현정아 보고 있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거 똑같이 풀어주게 되면은 K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야. 그럼 얘 넘어가게 되면 얘 넘어가고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 크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까지 나오게 되면은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조건 이거와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조건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아주게 되는 조건 요거까지 잡았을 때 얘네 셋에 우리는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까? 겹치는 거 찾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찾아줬을 때 마지막 나는 요거까지만 연결해 드릴게요. 그때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요 친구들 세 개 다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냐면 요렇게만 잡아주세요. 얘네들은 다 공통범위 구해준 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다 겹치는 범위 찾는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양수를 갖는다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양수를 갖는다의 기본적인 조건의 아이디어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처음부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넘어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바라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결국 서서히 깨우쳐가는 게 중요해요. 끝날 때. 알겠죠? 그러니까 끝날 때 그거를 서서히 깨우쳐가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내용도 같이 한번 잡아주게 되는데 그럼 나는 여기 두 번째 내용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두 근이 서로 양수가 되는 조건을 얘기해달래요? 음수가 되는 조건을 얘기해달래요? 여기는 두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래요? 음수지. 그럼 다시 그럼 근이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얘가 지금 이제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점이 있는데 얘가 지금부터 잡아주게 되는 알파와 베타고 얘가 무조건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요? 여기 있는 2번은? 왼쪽. 그치? 얘가 0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대.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두 번째 2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를 잡아줬을 때 얘가 왼쪽에 있도록 만들어주세요를 보여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이 그림이 됐다. 그럼 얘는 무조건 두 개라는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합니까? 아니면 이행하지 못합니까? 두 개라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확실하게 보장 못하지. 다시, 그럼 얘부터 우리는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야? 없는 거야? 여기 실근 두 개의 존재성부터 우리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2번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래서 뭐부터 판단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쭉 연결. 그래서 얘는 그래서 첫 번째 실근 두 개의 존재성. 여기까지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근 두 개가 있다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 실근 두 개가 있다를 보여주는 게 똑같이 무슨 식이니까 무슨 식 활용하면 나오니까요. 실근 두 개가 있다는 무슨 식 활용하면 돼요? 똑같이 판별식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활용할 거고 그 판별식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만 잡아주면 되니까 똑같이 크거나 같다 찾아주면 되니까 저기 있는 저 2차 분식을 똑같이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아까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저기 숫자 찾는 거는 안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부호 판단하는 게 2번이겠지. 그럼 나는 여기 부호 판단하는 거를 잡아줬을 때 우리는 부호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죠? 두근의 뭐랑 두근의 뭐로 판단이 가능해요? 부호 판단하는 건 두근의 뭐랑 두근의 뭐? 그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죠. 그럼 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찾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K와 두근의 곱 3K 더하기 4를 잡아줬을 때 얘는 다 음수죠. 그러면 이거부터 판단하자 이거야. 더한 게 음수가 돼야 돼. 그쵸? 왜?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와요. 맞죠? 그럼 얘가 음수로 바뀌었다. 이게 조금 달라지는 점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곱한 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봤자 뭐가 돼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봤자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판단해줘서 얘네 셋에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 돼요? 공통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셋 다 겹치는 거 찾아주시면 돼. 이것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상황은 이해되나요? 이제 곧 있으면? 상황은 다 이해가 되나 이거?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 세 가지를 다 판단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어요. 이제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하고 이해했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연습하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걸로 최종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는 게 2번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 얘니 여기까지 괜찮아?
너 책 없어? 아니, 프린트, 이거 없어? 이거 프린트 그때 받았던 거? 그때 요거 책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프린트 받은 거 있었잖아. 너 없어, 그거? 지금 봐. 알았지? 에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되게 간단하게 두 근이 서로 같아야 된대, 아니면 달라야 된대.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돼. 다시. 그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어서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가 만들어졌을 때 얘가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0이 그럼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0은? 0은 여기 사이 어딘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0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0은 여기 어딘가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얘는 하나만 증명하면 끝나지. 그럼 뭐만 증명하면 돼, 얘는 실제로? 얘는 뭐만 증명하면 될까? 그치? 부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그것밖에 없지. 더하기 안 되고 이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건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이미 증명은 된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해 줄게 바로 하나.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곱만 구하면 돼요. 그럼 나는 둘을 곱해줘서 만들어지게 되는 친구를 구한 나는 저기 2차분의 상수를 해서 만들어낸 여기는 3k 더하기 4가 있을 건데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두 근의 곱이니까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치? 얘는 이거만 풀어주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 1, 2, 3번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지금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2교시는 연습 문제 프린트 먼저 좀 꺼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로 여기 문제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근의 위치도 2교시 때 같은 원리로 판단해 볼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10시
걔 좀 꺼내놓고 가시면 됩니다. 데일리는 아니야. 누가 봐도 데일리는 아니겠지?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거 그거 꺼내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거. 이거가 대리가 대리라니까. 그렇지. 대리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알지. 나도 알지. 대리 네. 자,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까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전반적으로 그냥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 다 푸는 방법이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은 여기에 뭔가를 조건을 더 붙여.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조건 더 붙이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각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답을 완성해야 되는지만 계속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한번 푸는 방법을 쫙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푸는 방법을 쫙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시킨 다음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졌다고 생겼는데 쟤는 현재 두 개의 조건을 줬네요. 첫 번째로 밑줄 그어볼까요? 첫 번째로 준 조건 두 군의 부호가 서로 같고 아니면 다르고, 그치, 밑줄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거 1번. 그래서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군의 뭐가 아예 같다라는 조건도 같이 주고 있으니까 두 군의 뭐가 같다? 그치, 밑줄 두 번째 두 군의 절대값이 아예 동일하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을 때 나는 여기서 A값 찾아주세요가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문제랑 지금 문제의 차이점 하나만 잡아볼래요? 그럼 아까 봤던 문제는 그냥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뭐한 조건만 얘기했는데 아까 문제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뭐한 조건만 잡아줬지. 우리는 아까는 같은 것도 봤지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것만 봤지. 맞아, 여기까지 했냐? 거기에서 뭐 절대값이 같다라느니 뭐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인 거는 본 적이 없었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 여기 별표 두 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럼 나는 여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은 어떤 조건이고 얘네들은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상황이 무엇일까?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 봐. 그러니까 이거야.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차함수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봤을 때 부호가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다르니까 여기는 알파랑 베타를 잡아주면 0은 분명히 어디에 있겠어요? 얘네들의 부호를 갈라주고 있었던 기준선은 어디에 있겠어요? 0은? 가운데 어딘가에 있었겠지. 맞아? 맞아. 그럼 가운데 어딘가에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제 감 다 잡혔지. 맞아요? 그럼 가운데 어딘가에 있었던 거야. 그럼 0은 여기 있었던 거야. 다시. 그럼 이거를 보여주려면 우리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사실은 끝났던 거야. 원래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어떻다?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준 것. 그러니까 2차분의 상수니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14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 그치, 얘가 0보다 작았대.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게 1번이야.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았다. 이거 먼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까는 이것만 했던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아까 이것만 했잖아. 맞아요? 그럼 요것만 했으니까 얘고 인수분해 하면 2차 분해식 범위 나와? 아니면 안 나와? 이거는 자연스럽게 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 해줘서 얘가 a-7 그러면 a-2 얘가 0보다 작다니까 그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 점 잡아서 얼마랑 얼마라고 얘기해주기만 하면 끝나니까요. 얘네 두 점이 얼마랑 얼마? 2와 7이니까 이렇게 잡아서 0보다 작은 범위 읽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0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원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그치. 그래서 얘는 2와 7 사이에 있었대 라고 제기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는 A 범위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2차 분수식이 여기서 들어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지?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두 군의 곱도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두 근의 곱으로 쓴 거는 어떤 조건만 만족한 거냐면 여기 연결해줘야 되는 건 얘가 1번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조건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만 나는 몇 번 더 보여줘야 돼? 진짜 얘가 증명해줘야 되는 건 몇 번 더 보여줘야 돼? 그래, 1번도 보여줘야 되지만 2번도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문제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몇 번도 있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2번도 증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부터 니네가 판단해봐라. 여기 있는 얘네 두 숫자가 있는데 절대값이 같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얘네 둘의 달라지는 점은 누구만 다르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부호만 다르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베타를 양수값으로 잡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알파도 베타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알파는 베타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 베타로 표현했을 때 그 베타 앞에 뭐만 붙이기만 하면 되는 애랑 같다라는 거야? 이거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정해졌지. 다시 얘기할까? 둘을 더한 것이 확실하게 값이 정해지죠. 이렇게 절대값이 같아버리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근의 합을 절대값이 같다라는 부호를 통해서 판단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괄호 그럼 나는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인데 얘가 결국 뭐예요? 얼마 되면 되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진짜 얼마가 되면 돼? 그래 부호가 다른 애들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절대값 숫자는 같으니까 같은 숫자끼리 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럼 같은 숫자끼리 빼보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0이 된대. 이거 풀어주면 끝나네. 이거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럼 나는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이 얘가 0이 된다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인수분해 하니까 그러면 여기 a 빼기 3, a 더하기 2 곱해준 게 0이죠? 그럼 a는 얼마만이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이지. a 갖고 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주는데 우리가 원했던 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원하지.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둘 중에 누구예요? 마이너스 2랑 3 중에서는 3이지. 그래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그림들을 봐봐. 얘네들을 싹 다 외워서 푸는 거는 아닌 거잖아.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외워서 푸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의 전반적인 포인트들은 외워서 푸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요.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계속 와닿으라고 지금 몇 개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지? 뒤로 넘겨봐요. 그럼 뒤로 넘기면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판단해 보는 거야. 됐죠? 자, 보세요. 얘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들을 돌려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쭉 얘기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똑같이 그림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판별식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하고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찾아주면 돼?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쭉 가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쭉 갈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저땅으로 생겨난 거 아래로 블록인 2차 방정식인 거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고 자 지금부터 실근의 같긴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준 조건이 있네요. 저기 있는 저 실근의 부호가 서로 같대요? 아니면 다르대요? 첫 번째로 준 조건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둘의 부호는 다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밑줄 첫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1번.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과 나는 두 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0은 어디 있겠니? 가운데 어딘간 있을 건데 일단 그리지 맙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가는 거야. 0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다만 알고 넘어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유빈아, 그지? 여기까지 됐어? 집중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다 넣었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 읽어보시면 두 번째 조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조건을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밑줄. 양근의 절대값이 은근의 절대값보다 뭐 하대요?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준 조건이 양근의 절대값이 은근의 절대값보다 뭐 하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저게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를 봐주는 게 지금 여기 두 번째거든요. 그럼 양근은 진짜 말 그대로 뭐를 얘기하는 게 양근일까? 플러스겠지. 맞아요? 매 이건 아닐 거잖아. 매 이건 아닐 거잖아. 양꼬치는 아닐 거잖아. 미안해. 양꼬치는 아닐 거잖아. 그쵸? 맞잖아. 뭐 렌즈야. 잘 보세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플러스일 거니까 맞아요? 그럼 플러스의 절대값이 마이너스의 절대값보다 뭐가 돼? 지금 여기 두 번째가 플러스의 절대값이 마이너스의 절대값보다 뭐가 돼? 크대.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얘 0을 기준으로 벌어져 있는 정도를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 벌어진 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벌어진 게 더 크다는 얘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 둘이?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플러스 쪽으로 벌어진 게 더 크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0이 알파랑 조금 더 가깝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원했던 2번 상황에 대한 그림이 완성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잡아준 게 여기 있는 베타의 절대값이고 그럼 여기 사이의 간격을 잡아준 게 얘가 알파의 절대값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여기에서 부호 판단이 더 된다라는 것도 눈에 보여? 아니면 뭐 눈에 안 보여? 부호 판단이 더 되는 것도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부호가 판단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 납득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현정이 납득돼? 응. 괜찮지? 머리 아프지? 머리 아파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쪽에서 봐. 그럼 첫 번째로 판단 가능한 게 그럼 생기죠. 0이 여기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건 2를 곱한 거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단 조건이니까. 작다. 그래서 두근의 곱부터 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2차분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괄호 a제곱 빼기 1. 이거 잡아준 게 얘가 0보다 어떻기만 하면 돼요. 이번엔 얘가 0보다 어떻다?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부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되겠지. 다시. 그럼 저거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면 a범위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인수분해 해주니까 a범위?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a 더하기 1과 a 빼기 1 곱해준 게 0보다 크더라 보여주면 끝났지? 이렇게 커더라 해주면 끝났지? 그럼 다시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 잡았을 때 얘 두 점이 각각 누구랑 누구라는 것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과 누구죠? 1이지. 그럼 여기에서 0보다 큰 쪽 찾아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범위 잘라. 몇 번과 몇 번 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번호 잘라서 봐봐. 이렇게 해서 잘라서 범위 잘라서 여기 번호 붙이면 몇 번과 몇 번에 해당하는 거 읽는 거야? 유리야? 네? 몇 번과 몇 번 읽는 거야? 이거를 만족해주는 범위는? 2번 3번 2번, 3번? 하나만 맞았어요. 3번이요. 그래, 3번은 맞아. 걔 말고. 여기 있지? 1번 그래, 1번. 위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번, 3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얘보다 위에 있는 것만 찾으면 끝인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선 얘 범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그래서 나와. 첫 번째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을 구한 거예요. 되셨죠? 그럼 두근의 합은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뭐야? 절대값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실제로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의 절대값 비교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더해봤을 때가 뺀값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더했을 때가 진짜 뺀값이 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붙어버리면은 얘네 둘을 빼라 그러면은 어디서 빼냐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랑 3을 빼라고 해봐. 그럼 얘를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지. 근데 얘가 지금 이제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 뭐가 돼버리니? 플러스. 그러니까 빼기로 가버리게 되면 방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호가 완벽하게 달라지잖아. 그럼 부호가 달라지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래요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니? 그건 좀 위험하지. 예를 들면 이거지. 나 차은우야. 나 잘생겼어. 그걸 너네한테 아무리 주입해봤자 너네는 믿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차이 가지고는 비교를 하는 게 여기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확실하게 그거 부호 판단하려면 진짜 빼보는 게 답이잖아. 근데 지금 빼보는 건 더하면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진짜 둘을 더해봅니다. 그럼 니네 결정하세요.
둘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를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얘네들로 딱 보았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누가 더 커요? 절대값 입장에서 더 큰 건 베타입니까 아니면 알파입니까? 베타지. 더 벌어진 게 절대값이 더 큰 거니까 맞아? 그러면 오히려 플러스 쪽이 더 큰 거야 마이너스 쪽이 더 큰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더 커 마이너스가 더 커? 플러스가 더 크지. 그럼 진짜 더해봐. 그럼 얘가 0보다 어떻겠니 이번엔? 무조건 크겠지. 뺐어도 플러스 쪽이 더 커요. 빼봤자 부호 바뀌지 않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어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괄호 그래서 1차 a제곱 마이너스 나는 2a 마이너스 15를 잡아주는데 얘가 0보다 어떻다 풀어주는 거냐면 크다.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넘어가게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건 다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결국 우리는 a 마이너스 5랑 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나와요. 여기까지는 맞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판단해주게 되면 얘는 몇과 몇 사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 그래서 5보다 작다야. 다시. 그럼 얘랑 얘를 다 같이 만족해주는 범위 찾는 게 정답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결정하세요. 나 얘도 만족해야 되고요. 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수직선 판단. 그래서 수직선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범위 찾아주게 되면 얘가 현재 이렇게 쫙 벌어져. 그럼 여기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마이너스 3과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그 다음에 여기 5를 잡아줬을 때 하나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요 겁나 큰 요 범위 안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겁나 큰 범위 안에 나는 이 녹색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딱 잡아보게 되면은 얘네 겹치는 사이 범위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 범위들이 다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그럼 각각을 만족해주는 정수 다 찾아주는 게 정답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서 정수 나와? 마이너스 얼마 나와? 그럼 이 사이를 만족해주는 범위가 누구야? 정수 누구야? 그래 그럼 여기 정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읽어? 2, 3, 4 이렇게 읽었을 때 얘네들을 싹 다 뭐하래요? 정답은? 더하래요. 그러니까 더하면 되는 거지. 얼마야 그러니까 더하면? 이렇게 찾는 거야. 봐봐. 나 지금 현재 이거 외워서 푸니? 절대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그럼 뭐 하고 있니? 지금 계속? 더한다, 곱한다. 이게 외우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 뭘 가지고 상황 이해하고 있어? 계속? 그래프 그리고 있지 계속. 그러면서 0이 어딨나를 계속 보고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부터 알겠지. 관건은 어디를 보는 거야? 누구의 위치를 찾는 거야? 관건은? 그치. 0이 어딨냐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0이 어디인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은 지금부터 잘 봐. 여기 관련된 유형들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자, 교재는 잠깐 일단 교재로 가기 전에 여기 프린트로 좀 관련된 문제 몇 개만 좀 여러분들 연습해 볼게요. 번호 불러드릴게요. 앞에 가봐. 한 두 개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1번, 3번. 1번, 2번. 1, 2번 두 개 있죠. 걔네들을 지금 내가 보여준 방법 그대로 해서 한 문제당 3분씩 해서 두 개 6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1, 2번. 알겠죠? 풀고 답 맞춰보세요. 시작. 왜 답?
뭐로?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앞에 보세요. 개념 설명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만 가볍게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써가지고 확실하게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알겠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시간 천천히 쓰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친구예요. 이거는 한번 지금 하실 때 잘 해놓고 넘어가시면 시험 대비 이거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교재로 넘어갈게요. 교재로 컴백하시면은 시험 대비 들어가실 때 어렵게 안 풀려면 이 정도에 있는 것들만 잘 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부터 우리가 잘 체크만 잘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전반적인 내용들은 체크입니다. 체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밟아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연결 짓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교재 교재 221쪽 다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 다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외우는 건 많이 연습하면서 안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림을 안 그려도 판단이 되겠다 싶을 때 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시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냥 진짜 어려운 주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확실하게 개념 다시 한 번 더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같이 한번 봐봐. 자, 지금 내가 여기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여러분들 왼쪽에 그림 그대로 있죠? 그냥 그림으로만 보시면서 여기 내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단순합니다. 얘는 실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라는 건 진짜 뭐냐면 내가 어떤 근을 찾을 건데 그 근이 어디에 있게? 라는 거를 진짜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의 나는 x, m과 n을 찾을 건데 그때 여기는 요 m과 n이 싹 다 1보다 크래. 이런 얘기들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m과 n이 있는데 얘들이 다 100보다 작으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냐? 난 어떤 애예요? 라는 거에 대한 조건을 더 갖다 붙이는 게 실근의 위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야. 나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어디 있어? 나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 여기 있는 얘.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는 적어도 문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왼쪽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문보다는 왼쪽에 있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 문이 있으면은 그 문보다 왼쪽 방향에 있을 때 내가 있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니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문이랑 왼쪽에 있도록 세워봐. 그럼 내가 근이야. 그럼 나의 위치를 결정하세요. 이게 이 문제의 진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 봐봐. 내가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문 밖으로 나갔다고 치자. 그럼 나는 문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문 밖으로 나갔으면? 오른쪽에 있지. 그럼 내가 근이면은 내가 문 밖으로 나가면은 오른쪽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진짜 의미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실근의 위치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리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들을 결정해 주는 게 실근의 위치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대부분의 유튜브나 대부분의 일타 강사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시는 이게 근의 분리예요. 이게 근의 분리인데 이 근을 상황에 맞춰서 찢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답을 유도하겠다가 근의 분리야 원래는. 근데 안 맞잖아 지금 그 말이. 그쵸? 그래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내가 실근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즘은 실근의 위치로 바뀌기도 했어요. 진짜로 말이. 됐죠? 실근의 위치로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잡으란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로 잡아주는 조건이 저기 문제에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춰서 갈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 저기 있는 그림 사이의 조건으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근 두 개가 모두 다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P보다 크다.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줄 건데 여기 있는 두 번째로는 여기 잡아지게 되는 여기 있는 근 두 개를 똑같이 잡아. 근데 얘가 근 두 개가 이번엔 P보다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P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같은 맥락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이 같은 맥락이야. 됐지?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 근 사이에 누가 있으면 되냐면은 P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3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근 모두 다 PQ 사이에 있다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라서 4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조금 이렇게 띄워서 4번은 조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4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1, 2번이 같은 상황이고 3번과 4번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까지 감 잡히죠. 맞나요? 내가 이렇게 띄웠다는 건 뭐 그런 의도에서 띄웠을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다가 필기하실 때 어떻게 필기하시면 되냐면 이렇게만 연결해줘. 얘네들이 동일한 상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같은 상황이야. 둘이 사실 똑같은 거야. 판단 기준이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같은 거야. 책에다가 필기하면서 와. 알겠죠? 이거는 이제 좀 필기 좀 하면서 와. 여기 두 개만. 내가 지금 체크하라는 것만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얘들은 같아. 얘네들은 달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틀어서 1번이라고 할게. 얘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3번이에요. 이렇게 1, 2, 3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턴 완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완성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잡아줄 것이고 어떻게 완성하려고 하는가. 그게 관건이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다시 그림을 보자는 거야. 알겠지? 항상 얘기하는데 얘네들을 이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려보는 거예요.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 보니까 식으로 접근하는 애들 좀 있던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물론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에서 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헷갈린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처음 연습하실 때는 그림으로 좀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지? 고등수학 잘하려면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알겠지? 유리야. 그러니까 식 잘 세운다. 그게 고등수학을 잘하냐? 난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고등수학 되게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상황에 맞게 식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식 잘 세운다랑은 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listen. 그럼 이거를 아래로 블록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럼 나는 여기는 X축으로 해서 두 개의 근을 만들어주는 게 1번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그림에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이것만 보여줄게요. 예, T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맞아? 그럼 아까 했던 0을 이제 P로 바꾼 거에 불과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이었던 친구가 P로 바뀐 거에 불과한 거야 지금은. 알겠지? 그럼 0이 P가 된 거야. 그럼 이번엔 P보다 크다를 보여달래요. 그럼 P는 알파 베타보다 왼쪽에 있으란 얘기입니까? 오른쪽에 있으란 얘기입니까? 여기 어딘가에 P3 이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얘가 P보다 작다라 그랬으면 얘는 알파 베타가 P보다 다 왼쪽에 있으란 얘기야? 오른쪽에 있으란 얘기야? 그치? P보다 작다면 P가 여기 있으란 얘기지. 어? 이거 왠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번에는 부호 가지고 판단하면 큰일 나지. 이유가 있지. 왜일까? 그러니까 얘도 두근에 아까 두근을 곧 만들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잖아.
근데 걔는 그렇게 하면은 얘는 날아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호 결정이 안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P가 만약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할 거야. 그럼 얘가 뭐 알파, 베타가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자체로 더하거나 곱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부호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좀 판단 기준이 그래서 좀 달라집니다. 왜? 이게 이제 이유가 나와. 알겠지? 이제 이유가 나와. 이제부터 이유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나와. 왜 얘네들은 판단 기준이 아예 달라지고 있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판단할 수가 없냐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부호가 판단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과 곱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부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얘는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나마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친구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로 판단해줘야 되는 게 있겠지. 유리야? 그치? 정찰해야 돼? 그럼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거. 얘 일단 실근 몇 개 있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실근이 몇 개 있다? 그치. 얘 실근 2개의 존재성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실근 2개의 존재성을 보여준다. 다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풀어주면 된다? 그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나마 확실하게 부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뭐냐면 여기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가 누구 판단하는 거냐면 이거. 그래서 얘는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판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판단했을 때 그게 기준선이 이제 누가 되냐면 우리가 잡고 있었던 선 얘네 P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P보다 두 근이 P보다 더 큰 쪽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P가 하염없이 왼쪽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갈라주고 있는 축 또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근의 중점이 되는 요 축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칭축은 다 똑같이 P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대칭축 또한 작게 있겠죠. 그거는 부호 판단은 가능하잖아. 확실하게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이 친구예요. 확실하죠? 이 친구들은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양수 보장 받아 못 받아? 함수값의 측면에서만 보면 함수값은 양수 보장 받아 못 받아? 그거 받아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y값의 측면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다 양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누구 찾아주는 거냐면 fp. 그래서 그 기준선에서의 함수값을 판단해 주는 것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주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 이거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여기 빨리 끝내버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거 할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경우의 수 들어갈게요. 알겠죠? 네, 다음 주부터 경우의 수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오늘 거 되게 어렵죠? 많이 어렵죠? 여기 대부분의 1등급 학생들도 처음 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